자, 어느덧 8월 30일입니다. 자, 이번 달을 맞이해서 8월 달 특별히 기획해드린 특별 카운셀링 업로드 영상들, 오늘이 마지막 시간 되겠는데요. 8월 30일 9번째 카운셀링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이오주 대폭등은 언제 시작할까요? 가 질문이군요. 바이오 제약 30개월 주기설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이제 대망의 5, 6, 7, 8, 9개월 차가 눈앞에 있는 시기인데요. 지수가 빠지는 중에도 바이오주가 폭등할 수 있을까요? 폭등은 바이오주 동반적으로 시작될까요? 종목별로 따로따로 시작될까요? 이런 질문이군요. 바이오주의 대폭등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내용들, 오늘 요 바이오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는 역시 이제 5개월 차를 맞이해서 과거에 이제 2012년 5월부터 30개월 주기 1, 2, 3차 구간에서의 그 1, 2, 3, 4, 5, 6, 7, 8, 9월의 흐름이 어땠고, 또 직전 가장 유사성이 높은 직전 2019년 11월에서 2020년 8월까지 양상 속에서 종목들이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폭등이 또 시작됐는가 하는 내용들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전 사이클 마디에서의 트리거는 우한폐렴 코로나19였는데, 지금은 원숭이 두창, 역시 지금 WHO에서 어떤 하나씩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원숭이 두창이라 요것부터 잠깐 비교하고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지수 연동성은 또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우한폐렴, 2020년 우한폐렴에 있어서는 비상사태 선언 1월 30일, 명칭 변경 2월 11일, 코로나19로 변경했죠. 그리고 팬데믹 선언, 명칭 변경으로부터 1개월 후인 3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 7월 23일 날 있었고요. 명칭 변경 합의는 우한폐렴 때는 약 2주 후였는데, 비상사태 선언 후에 2주 후였는데, 원숭이 두창은 3주 후인 8월 12일 날 명칭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선언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죠. 지난번에는 명칭 변경 후에 딱 1개월 후였는데, 이번 원숭이 두창 때는 명칭 변경 후에 1개월 후가 될지, 아니면은 비상사태 선언에서 명칭 변경 오는 시점이 일주일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일주일이 늘지 일주일이 줄지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지수에 있어서의 또 흐름들, 현재 보면 원숭이 두창 그냥 외신에 나올 정도로 별로 그렇게 뭐랄까 시장에 있어서 큰 이슈가 아닌데, 지수에 있어서의 지금 상황들은 지난번 우한폐렴 코로나19 때 못지않게 상당히 따박따박 흐름이 비슷하게 또 전개되고 있는 게 현재의 특징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우한폐렴 때 보면은 비상사태 선언 1월 30일 비상사태 선언이 있고는 주가가 2주 정도 오히려 좀 강한 양상을 줬죠. 이건 이번에도 마찬가지 7월 23일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 나오고 3주죠. 이번에는 명칭 변경 합의 시점까지 3주 동안 지수를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제 명칭 변경이 나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부터 그 시점을 이제 상승의 끝자락으로 우한폐렴 때는 주가가 갑자기 흘러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이게 뭐 몇 포인트 안 된 것 같아도 이게 큽니다. 워낙 많이 1439까지 거의 한 2300 근처에서 1439까지 빠져서 그렇지, 이것도 거의 한 400포인트 이상 또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명칭 변경 시점 이후에 또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굉장히 공교롭게도 명칭 변경 합의 8월 12일이었죠. 8월 12일 명칭 변경 합의일까지는 비상사태 선언 이후에 주가가 꾸역꾸역 잘 오르다가 명칭 변경 합의 시점을 필두로 해갖고 갑자기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현재 시점들, 우한폐렴과 원숭이 두창 WHO에서의 각 단계별로 봤을 때 희한하게도 지수와의 연관성이
지난번 못지않게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변곡이 일치하는 특성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그 바이오 제약의 이제 2년 6개월 주기설, 2년 6개월 주기설 있어서의 과거 1, 2, 3, 4, 5개월 차, 그리고 6, 7, 8, 9개월 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를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비교해 봐야겠죠. 자, 바이오 제약 2년 6개월 주기설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5월로 가는 과정. 여기는 12개월, 거의 한 1년을 꽉 채워서 대세가 일어났던 그 시점이고요. 2기는 2014년 11월에서 2015년 8월까지의 9개월, 그리고 정확히 또 2년 6개월 후인 2017년 5월에서 2018년 2월까지가 또 세 번째 구간, 2019년 11월에서 2020년 8월까지가 직전 네 번째 30개월 주기 사이클, 그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그쵸? 현재 시점 2022년 5월로부터 2023년 2월로 가는 이 9개월, 여기가 이제 제 5기 바이오 제약 대시세 장세 되겠는데, 현재 시점은 이제 4개월 차를 넘어 5개월 차로 이제 진입하려는 단계. 8월 30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죠. 자, 바이오 제약 대시세 국면 30개월 사이클의 공통된 특성은 사이클의 시작 주기는 정확히 2년 6개월로 항상 일치를 했었고요. 평균적인 사이클 기간은 그거보다 더 길 때도 있긴 있었지만 보통 9개월 동안의 대세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왔던 게 현재까지의 특징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 이제 마디 사이클별로 현재 시점과 한번 비교해서 또 보겠습니다. 2012년 5월에서 2013년 5월로 가는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제약 그 대시세 사이클에 있어서의 주간 차트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주간 차트는 1차적인 상승기, 그리고 6주 정도의 눌림목, 그리고 2차적인 상승기 급락, 3차적인 상승기 급락, 네 번째 사이클. 그러면서 이제 업종 지수 자체도 따블이 나면서 거의 1년여의 길고 긴 바이오 제약의 이제 사이클이 종결되는 그 시점들을 다음에 딱 1년 후에 맞이했는데요. 이 시점에 이제 일간 차트에 가서 보면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의약품 지수, 그 시점은 이제 2012년도 5월 달로부터 2013년 5월로 가는 사이클 형국이었는데 한번 가서 보죠. 그럼 각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 6개월 차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은 이제 2012년 5월달, 항상 5월 마지막 주예요.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여기도 2012년도 5월달 월중이 아닌 5월달 마지막 주, 2017년도 보면은 5월달 마지막 주, 2022년 올해도 5월달 마지막 주부터 출발을 하는 특이한 습성들이 있었는데, 5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6월달 첫째 주로 가는 사이클 흐름, 상당히 강한 양상, 업종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2개월 차와 3개월 차 거기서는 좀 빈둥빈둥 하는 양상, 그리고 4개월 차 흐름에서 밀고 올라가죠. 2012년 국면은 4개월 차, 그리고 5개월 차, 그리고 6개월 차, 어마어마하게 3개월 거의 내내 뜨거운 그런 양상들. 반면 이제 뭐 7개월, 8개월 거기서 좀 이제 눌림목, 그 이후 단계에서 또 이제 마지막 이때는 이제 12개월까지 끌고 가는 그 양상. 2012년도 흐름의 특성은 4, 5, 6개월 차가 엄청 셌었죠. 업종 지수 3,300에서 4,500.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이클은 2014년도 2014년도 11월 달에서 2015년도 8월 달까지로 가는 이제 사이클. 이때는 주된 이슈가 역시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이런 쪽의 한미 계열에서의 이제 대규모 로열티 계약이 결국 바이오 제약의 9개월 장세를 몰고 오는 그런 양상들을 가져왔던 게 2012년도 양상들이 되겠는데요. 이 두 번째 국면 2014년도 11월 달에서 2015년도 8월 달로 가는 그 과정의 장세 흐름들 보겠습니다. 그 시점 보면은 이제 주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상당히 이제
각 있는 가운데서도 1, 2, 3, 4 하고선 이제 4개 단계를 가져갔다 그렇게 이제 주간 차트에 나와 있는데 요걸 또 이제 일간 차트 가서 보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달부터 2015년도 8월 달까지 이제 바이오 제약 장세는 어떤 식으로 전개됐나 이제 보면요. 2014년도 11월 달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민기적 별 큰 흐름이 없습니다. 1개월 차 민기적 2개월 차 민기적 이제 3개월 차인 2015년도 한 1월 달 말 정도 되니까 꿈틀꿈틀하다가 4개월 차부터 강해지죠. 2015년도 2월 달 4개월 차에서 강해지고 이제 3개월 차 중반부에서 거의 뭐 업종 지수가 상당히 이제 폭등을 하면서 크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 흐름들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이제 4월, 5월, 6월, 7월 상투 치러 가는 과정들 있어서 보면은 이제 4월 달 굉장히 좀 강하고 반면에 반락도 심하게 나오고 5월 달 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6월 달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6월 달 말 흐름에서 이제 올려치고는 대세 사이클이 이제 종결되는 그런 양상. 첫 번째 그 30개월 주기 그리고 두 번째 30개월 주기 있어서는 4개월 차, 5개월 차, 6개월 차 넘어가는 시점들이 주로 연속성 있게 강한 그런 특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은 그 셀트리온이 기억나는 2017년도 5월 달부터 2018년도 2월 달까지의 30개월 주기설 세 번째 구역을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주간 차트에서는 5월 달 마지막 주 필두로 해갖고 첫 번째 상승 사이클 그리고 거의 한 10주 가까운 이제 눌림목 구간 그리고 또한 9월 달부터 11월 달 가면서 두 번째 파동 급락 세 번째 파동 급락 네 번째 파동 쌍봉 그리고 이제 대세 하락 요렇게 주간 차트에서는 보여지는데 이걸 또 일간 차트 가서 그 월수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17년도 5월 달이죠. 2017년도 5월 달도 굉장히 공교롭게 이제 17년도 5월 달 하순에 가면서 이제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양상들로 시작 국면인데 2017년도 이제 5월 달이 되겠습니다. 5월 달 거의 한 마지막 주 근처가 되니까 갑자기 확 강해지죠. 그리고 2개월 차와 3개월 차, 4개월 차까지 여기서는 또 눌림목이 나옵니다. 3기 구간이었던 2017년도는 5월달 제1개월 차에서는 강한 양상 반면에 6월달 2개월 차 7월달 3개월 차 8월달 4개월 차까지 상당히 이게 눌림목 오히려 탄력 있게 오르지 못하는 양상들이 3개월 전개된 이후에 5개월 차에 이제 폭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5개월 차인 9월달 흐름의 폭등 살짝 또 반락 10월달 급등 또 살짝 또 반락 그리고 11월달 급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제 5개월 차 6개월 차 7개월 차가 상당히 강해지는 게 이제 2017년도 바이오 제약 30개월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 8개월 차 9개월 차 마지막 고가놀이 흐름들 나오는 부분들까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가장 근접된 시점이죠. 가장 근접한 시점 제4기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이제 특성 지어질 수 있는 2019년도 11월 달에서 2020년도 8월 달까지의 직전 바이오 제약 사이클 장세 보겠습니다. 거기 있어서는 2019년도 11월 달 흐름 역시 월말로 가면서 상당히 강해지는 주봉 흐름 그리고 이제 12월 달 1월 달은 좀 오르긴 오르는데 1월 달 2월 달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4개월 차가 되는 이제 2월 달 증시가 2250에서 1437까지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있죠. 막 들었다 놨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바닥을 거의 찍는 시점 찍어가는 시점 고기 필두로 해갖고 3주간의 대폭등이 나오고 7주간의 눌림목 그리고 2주간의 대폭등 이런 식으로 이제 9개월 사이클이 전개된 게 2019년도 11월 달부터의 이제 직전 마디 사이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또 이제 일간 차트에 가서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에 가서 보면 2019년도 11월 달이 여기죠. 2019년도 11월 달
2019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코스피 의약품 지수들 이제 보면은 2019년도 11월 달 주가 흐름 좀 밋밋합니다. 11월 달 지수 흐름은 밋밋해요. 요게 왜 밋밋하냐면 이때 결국 지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노름이죠. 그죠? 바이오 의약품 지수 자체는 11월 달부터 SK 케미칼, 녹십자 등등 뭐 시젠 이 사기 사이클 마디를 완전히 주도하는 대장주들은 11월 달부터 폭등이 먼저 시작을 되는데 반면 삼바나 셀트리온 이런 시가총액의 중심 종목들은 오히려 민기적 눌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첫 번째 달 지수 사이클은 별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주도주 사이클들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2월 달 의약품 지수 꾸물꾸물 오르는 양상, 1월 달 2월 달 초 꾸물꾸물 오르는 양상. 결국 1개월 차는 지수는 약세, 2개월, 3개월, 4개월 차는 지수는 꾸물꾸물 오르다가 4개월 차 이제 중반부 지수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는 초입부에는 일단 또 빠지죠. 의약품 지수가 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폭락의 한 중간자락 정도 되는 종합지수가 이제 한 1900, 1800이 슬슬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지수는 빠지고 또 전반적인 업종 종목은 폭락이 나오는데 잘 버티다가 또 3월달 이제 3월달 이제 그 시장 이제 폭락 막바지 거기서는 이것도 같이 빠졌다가 튕겨 올랐다 이렇게 이제 지수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수는 그리고는 이제 4개월 차, 5개월 차 넘어가면서 이 6월달 바이오 제약 장세에 있어서 거의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는 거의 한 7개월 차 이런 데서 이제 큰 폭등세가 업종의 폭등세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좀 지수 차트와 종목들 간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장세 정도만 와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계열들의 그 업종에 있어서의 비중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요 사이클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셀트리온이라도 코스닥에 있었는데 이제 뭐 셀트까지도 다 이쪽 코스피로 와버리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이제 뭐 삼바나 셀트가 기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의약품 업종 지수랑 또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의 괴리는 있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약간 있다가 또 보고요. 요런 양상 나타났던 게 이제 의약품 지수 그런 양상들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면 가장 궁금한 거는 직전 마디 이제 사이클에서 이 종목들 종목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리고 5개월 흐름들을 가져갔나 하는 것들 되겠는데 이게 아까 그 서두에서 그 폭등은 바이오주 동반적으로 시작될까요? 아니면 종목별로 따로 시작할까요? 여기에서 운용력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제 종목들 가서 이제 봐야겠죠. 종목들이 있어서 일단 뭐 직전 사이클 말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8월로 가는 바이오 제약 대시세 장세 속에서 그래도 가장 또 대장주의 한 축 시젠이었죠. 시젠. 당시 또 이제 키트 그래서 뭐 PCR 검사 수요 폭증, 실적 폭증 등등 그런 이슈로 이제 크게 폭등을 했던 대장주 시젠 어떤 식으로 1, 2, 3, 4개월 차, 5, 6, 7, 8개월 차 가져왔나 한 번씩 또 보겠습니다. 네, 시젠을 일단 보면 시젠 조금 개수를 늘려줘야 더 재밌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 19년도 11월 달부터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업종 지수는 삼바 셀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11월 달에 별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게 이제 30개월 차 되는 종목들 대장주 종목들이 있어서는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시젠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2019년 11월 바이오 제약이 이제 2년 6개월 30개월 주기가 시작되는 또 19년도 11월 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멀뚱멀뚱 빈둥밀둥 멀뚱멀뚱하던 시젠이가 갑자기 급등 폭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머리를 올려놓고 물량을 잡아먹는 형국이 나오기 시작한 게 11월 달 제 1개월 차고요. 제 2개월 차 꾸물꾸물 하고 올라가죠. 제 3개월 차 20년도 1월 달 뭔가 강하게 올라가 있는 듯 하다가 발락 나오는 듯 하다가 오르는 듯 발락 나오는 듯 그러다 끝난 게 이제 3개월 차. 이제 4개월 차죠. 20년 2월 4개월 차. 4개월 차면은 이제 슬슬 이제 2월 달 2월 11일 날 1월 30일 날 그 코로나 당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제 비상사태 선언이 1월 30일 날 나왔고 또 2월 11일 날 이제 명칭 변경 그리고 3월 11일 가서 이제 팬데믹 선언 이런 구조들인데 이제 4개월 차였던 이제 2020년 2월 달 보면은 뭔가 갑자기 멀뚱히 있다가 급등 나왔다 다시 때려 눕히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때려 눕히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때려 눕히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때려 눕히는 과정들을 그 4개월 차 거기서 뭐 거의 한 두 주 정도 동안에 거의 한 7번을 반복을 시키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5개월 차 대망의 5개월 차 20년 3월 달 거기 오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나요? 갑작스럽게 폭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구간을 넘어서 폭등하는 양상. 요게 이 주황색 선들은 요건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 종합지수.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이렇게 수직 폭락이 나오는 동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월달 중순부터 지수가 2200대에서 1400 폭락 나오는 동안에 그쵸? 이 디커플링 강하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지수 급락 나오는 과정에 뭐 물량 받았겠죠. 그런 이후에 시제는 이제 3월 6일 지수가 바닥을 찍기 거의 한 2주 정도 전인 3월 6일부터 이제 폭등을 시작해갖고 막상 폭등을 시작하고 나니 또 그냥 한 뭐 보름 올려치니까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라가고 거기서 또 이제 눌림목 주다가 이제 또 여름에 가갖고 거의 저 바이오 제약 이제 8개월 차 9개월 차 가갖고 또 쓰고 올리니까 결국은 주가가 궁극적으로는 그 9개월 동안에 한 20배 정도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요. 다음 이제 또 종목 보면은 또 이 시점 이제 대중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던 일양약품 되겠습니다. 보통 대중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면은 대박이 잘 안 나는데 일양약품은 대중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대박이 났었어요. 요거의 이제 흐름들 한번 보면 그 바이오 제약 이제 제 1개월 차 19년도 11월 달 흐름 뭐 좀 뭔가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많은 정도 1개월 차 별거 없었죠. 2개월 차 또 별거 없었죠. 3개월 차는 오히려 슬쩍 눌렀죠. 3개월 차 20년도 1월 달 슬쩍 눌렀어요. 그리고 3개월 차 이제 후반부인 1월 달 하순 거기서 갑자기 급등을 줬죠. 그리고는 4개월 차 다시 또 때려 눕혔죠. 다시 때려 눕혀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5개월 차죠. 5개월 차. 5개월 차에 가서는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5개월 차에서는 폭등이 또 나타나죠. 마지막 또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 후에 3월 여기 3월 13일이라고 돼 있네요. 시장이 오히려 바닥을 찍기 한 일주일 전인 3월 13일부터 폭등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장 막 대폭락 나오는 그런 시점에 쓱 하고 누르면서 물량 마지막으로 바꾸는 그러고는 폭등하는 척하고선 2달을 끌었다가 폭등하는 척하면서 2달을 끌었다가 물론 거기가 이제 그 저점 대비 2달 전 저점 대비는 더블 위치지만 끌었다가 그 이제 5월달 말 6월달 7월달 거기서 이제 올려치는 그런 양상들 나왔던 게 일양약품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또 올려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한 4개월 그다지 길지 않은 4개월 동안에 주가는 5배 정도 오르는 그런 양상들 나타났었고 다음은 이제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풍제약 참 그 9점으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구나 하는 신풍제약이었는데요. 신풍제약이 이제 20년도 19년도 11월 달부터의 또 양상들 보면은 19년도 11월 달 신풍제약도 갑자기 좀 올려치죠. 11월 초가 바이오 제약이 이제 30개월 주기설에 첫 달이 되니까 갑자기
푹 하고 올려쳤다가 푹 하고 올려쳤다가 그 다시 또 졸졸졸 세워놓고선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까지도 멀뚱하니 있다가 또 1월달 맑아서 슬쩍 올린 듯 하다가 때려 눕혔다가 이제 이 4개월차 또 어마어마하죠. 신풍지역의 4개월차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신풍제약의 제 4개월차 2020년도 4월달 양상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거의 한 뭐 상한가 포함해서 이틀 폭등, 그리고 이제 5일 동안 다시 때려 눕혔다가요. 또 이틀 대폭등, 요 폭등폭은 거의 한 50%, 60% 정도 되죠, 이틀 동안. 그리고 다시 또 때려 눕혔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4개월 차고요. 제 5개월 차인 이제 3월 초에도 갑자기 급등 줬다가 눌러놨다, 급등 줬다가 눌러놨다가, 심지어는 요런 날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야, 이게 들었다 놨다 해서 이게 폭등인가 폭락인가 폭등인가 폭락인가 궁금했는데, 역시 폭락인가 보다 쉽게 만드는 음봉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폭등 바로 그냥 이제 일주일 동안에 2.5배 폭등, 그리고 3주 동안에 이제 4배 폭등. 그리고 여기선 이제 3주 동안에 4배 폭등 주고 나서 한 2달 정도 민기적 하다가 또 6월달, 7월달, 8월달 7개월차, 8개월차, 9개월차 거기서는 뭐 상한가 치고 뭐 하고 이제 급등 주고 하다 보니까 15만 9천 원, 결국은 반년 동안에, 반년이 안 되죠. 반년이 안 되는 시점 동안에 주가가 25배 정도 폭등을 시키는, 25배 폭등시킨다고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가 어땠어요?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중반까지 뭘 했어요? 어마어마한 짓을 했죠. 퍽 들어 올렸다가 퍽 뺐다, 퍽 들어 올렸다 퍽 뺐다. 이 종목을 진짜 나름대로 이 저점부에 뭔가 될 것 같아 하고선 가담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이걸 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거 멀미나서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 아니면 또 이제 학습 효과. 야, 지난주에도 여기 10,000원 근처 올려쳤더니 바로 또 6,000원대로 때려 눕혔어. 10,000원 근처에선 팔아야지 하고선 다 털렸겠죠.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의 이제 그 바이오 제약도 이제 직전 마디 그 월차별로 이걸 보면 20년도 19년 11월, 바이오니아는 19년도 11월 바이오 제약 그 대시세 사이클의 첫 번째 달 뭐 조용했어요. 12월 둘째 달 조용했습니다. 세 번째 달 1월 달 하순 정도 되니까 갑자기 급등. 이게 뭐 별로 안 오른 것 같아도 많이 오른 거죠. 그래도 한 50% 정도 3일 동안 올려쳤다가 도루 또 때려 눕히죠. 4개월 차. 때려 눕혀 놓고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 그리고 제 5개월 차에서 쑥 누릅니다. 갑자기 쑥 눌러요. 5,000원으로 쑥 누르죠. 쑥 눌렀다가 거기가 뭐예요? 거기부터 쑥 누른 날로부터 그냥 폭등입니다. 이 날은 3월 13일. 아직 지수가 바닥을 치려면 일주일 이상, 3월 13일만 해도 지수가 그래도 한 1800 정도는 될 거예요. 1400대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1800인가? 그런 시점인데 오히려 지수가 바닥을 치기 한 일주일 전 거기서 이제 폭등 시작. 2주 정도 올려치니까 5,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눌렀던 게 18,000원. 딱 한 12거래일 정도 올려치니까 주가가 거의 한 4배 근처까지 밀고 올라가는 고양상들을 줬고요. 4배 근처 올려치고 나서는 이제 거의 한 달, 2달, 3달, 4달 빈둥빈둥하다가 이제 바이오 제약 8개월 차, 9개월 차 맞이하는 7월달, 8월달 거기서 또 이제 한 3주 정도 올려치니까 주가는 35,200원. 결국은 또 이것도 7배. 7배인데 사실 여기가 더 핫하죠. 3주 동안에 4배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5개월 차예요. 바이오 제약이 이제 5월 차. 우리는 이제 바로 내일 모레부터 9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 바이오 제약 이번 그 사이클에 제 5개월 차 들어가 있는데 5개월 차가 그러니까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5개월 차는. 그렇죠? 5개월 차. 여기서 어떤 느낌이었겠어? 이 바이오니아를 저점 매집한 사람들은 이 음봉날, 야, 지수도 이렇게 그냥 막 폭락하고 지금 막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도 깨지고 1900포인트도 깨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얘가 음봉이 딱 나오니까 많이 던졌겠죠. 거래량도 여기 많이 실려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불과 12거래일 후에는 주가가 18,000원. 3.6배. 예, 4배 좀 안 되는. 예. 예, 5개월 차가 이런 데예요. 자, 다음 이제 진매트릭스 되겠습니다. 진매트릭스. 진매트릭스도 직전 이제 사이클 마디에 있어서 좀 시가총액은 작아도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갔던 진매트릭스가 되겠는데 2020년, 2019년 11월부터 그 양상들 보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 바이오 제약 이제 1개월 차는 뭐 빈둥빈둥 하다가 1개월 차 후반부에 쓱 좀 빼놓죠 얘는. 그리고 2개월 차 초입부에 갑자기 펑 하고 올리는 듯 하더니 다시 빼놓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 뭐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특히 이제 급등에 임박한 시점에 올수록 주로 뭘 많이 해요?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하죠. 이거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 이제 그 다음 이제 5개월 차죠. 5개월 차 장세 아마 들었다 놨다 많이 할 거예요. 이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 이제 그야말로 이번 사이클 2022년도 5월에서 2023년 2월로 가는 이번 사이클에서 뒤돌아놓고 보니 얘가 대장주였네. 얘가 30배 갔네. 얘가 대장주였네. 얘가 20배 갔네 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번 이제 9월달 흐름 5개월 차에서 들었다 놨다 갑자기 상한가 줬다가 한 이틀 또 눌려놨다. 상한가 줬다가 다시 또 이틀 눌러놨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양상들 그게 이제 폭등의 마지막 직전 시그널 그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여러분들 매매에 굉장히 요긴하겠죠. 예. 이제 1개월 차, 2개월 차, 이제 3개월 차인 1월달 중순 갑자기 퍽 하고 폭등을 주죠. 이 폭등 수준이 적은 게 아닙니다. 더블이에요. 더블. 5일 동안에 더블 줬다가 그 더블을 5일 동안 다시 또 때려 눕혀 놓죠.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빈둥빈둥한 듯 하면서 또 들었다 놨다 밑에서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급등 주는 척 했다가 다시 눌러놨다. 요쯤 되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도 멀미 나죠. 멀미. 그리고 이제 3월 초순 3월 9일날 돼서 또 이제 푹 하고 이제 더블도 더 주죠. 3일 동안에 이제 2배 이상 또 급등 줬다가 마지막으로 때려 눕혔다가 그러고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올려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야 5,000원 근처 오면은 또 3,000원 초반으로 또 때려 눕힐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어떻게 해요? 바로 쳐올리죠. 바로 쳐올려서 또 이제 12,300원. 불과 뭐 며칠 쳐올리니까 그냥 4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고 빈둥빈둥 이제 시세 끝난 것처럼 하다가 이 4월달 바이오 제약 이제 6개월 차, 7개월 차 넘어가 있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쑥 올려치는 양상들 나타나니까 결국은 뭐 13배 났죠. 13배. 그런 양상들 된 거고. 그리고 EDGC 되겠습니다. EDGC. 유전체 분석 관련된 이제 EDGC에 있어서 2019년도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흐름들 보면은 2019년도 11월달 바이오 제약 30개월 주기 맞이했다고 갑자기 3거래를 폭등하고선 뭔가 되는 듯 하더니 바로 때려 눕히죠. 11월달 때려 눕혔다가 12월달 또 번쩍하고 들었다가 놉니다. 번쩍하고 여기 보면 꼬리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들었다가 놔요. 그리고 12월달 이제 하순 또 이제 죽은 듯 하다가 1월달 말 3개월 차가 되는 1월달 말에 번쩍 드는 척 했다가 다시 또 때려 눕히고 들었다 때려 눕히고 2월달 이제 하순이죠. 바이오 제약 4개월 차인 2월달 하순 번쩍 들어서 이번에는 가겠지 해서 다시 또 때려 눕히죠. 다시 또 때려 눕혀요. 그럼 이제 3월달 바이오 제약의 이제 5개월 차 3월달 여기서는 3월 5일이면 이제 지수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또 단계죠. 지수가 꾸역꾸역 빠지다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코로나 팬데믹 선언은 3월 11일이고 지수 저점은 3월 19일이니까 지수 저점 한 2주 정도 이때만 해도 아마 2000포인트 거의 살짝 깨진 정도일걸요. 거기서 이제 폭등 팍 하고선 이제 순식간에 뭐 더블 이상 줬다가 또 이제 반락을 다시 3월달 중순 넘어오면서 반락을 주는 척 했다가 그러고 말아서 그냥 들어 올려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며칠 후 3월 31일 결국 그냥 이 바이오 제약 5개월 차 안에서예요. 바이오 제약 5월 차 안에서 더블 냈다가 도루 원점 뺐다가 더블 냈다가
뺐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더블 났다가 이제 완전 죽은 것처럼 했다가 거기서 6거래를 올려치니까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결국 뭐 한 달 동안에 6배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5개월 차, 5개월 차 바이오제약의 이 5개월 차가 어마어마하고 또 수익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인과 더불어 또 하나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놨다고 심리적으로 야 이건 여기선 이제 한번 꼭 팔고 싶다를 해서 팔게 만들고 폭등이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안 털리지 그걸.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식이 그냥 좋은 종목 사서 뭐 그 저 잘 갖고 있다 보면 잘 되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단기적으로 2배가 올랐다 하면은 매도하고 싶은 의욕이 당연히 생기죠. 내가 어떤 종목을 3천만 원 사놔가지고 지금 2달 지났는데 3천만 원이 갑자기 6천만 원이 번쩍 됐다가 또 6천만 원이 갑자기 3천만 원 됐다가 6천만 원 됐다가 이렇게 하면 심리가 어때요? 아니 너무 아쉽잖아요. 6천만 원에서 팔고 3천에 사면은 주식이 2배가 느는 거.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되게 아쉽다고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쯤 이걸 딱 반복을 시켜주면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6,000원 오면은 또 3,000원 초반 가. 물량이라도 늘려야지. 딱 던져. 딱 던지면 뭐예요? 더블이 아니고 4더블, 5더블, 6, 7더블을 한 달, 2달 이내에 그냥 줘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게 잘 됐어요. 지금 카운셀링 이거 내용으로 이걸 여러분들 지금 쭉 보여드리는데 이게 일종의 또 면역이기도 해요. 면역. 이 면역이자 이게 미리 뭐 시뮬레이션 교육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5개월 차가 어떤 5개월 차다 하는 거. 다음 이제 또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가서 보면 이거 하나라도 더 많이 이게 샘플 이게 다 일치되지 않아요. 처음에도 그 얘기 드렸죠. 이게 어느 순간에서 똑같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같이 그 5개월 차에 같은 모습을 주고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서로 달리.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공통적인 건 그쵸. 그걸 한 달이든 2달이든 보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들고 있던 투자자를 대폭등 직전에 안 팔 수 없게 만들어서 팔게 하고 폭등시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자, 유바이오로직스 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지난번 사이클 거기서 오히려 후행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한번 보죠. 2019년도 11월 달 이건 EDC구나.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의 19년도 이제 여기 11월 보면 이제 19년 11월 뭔가 이제 바이오제약 30개월 주기 맞았다고 쓱 올라가는 척했다가 도로 돌렸다가 이제 2개월 차 근처 되니까 뭐 그렇게 아주 앞선 종목처럼 크진 않지만 들었다 놨다 하다가 또 뭔가 되는 척 이제 신고가 뻥 뚫었다가 신고가 바로 때려 눕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때려 눕혔다가 여기 3개월 차 4개월 차를 이제 추세적인 조정인 것처럼 막 이러고 가져가죠. 벌써 2월이요. 20년도 2월. 그리고 이제 20년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3월, 4월, 5월 여기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3월달 이제 4개월 차 그리고 지수 폭락에 그 정점 향해가는데 동조하죠. 여기 보면 이 종목은 동조를 해요. 여기 주황색 선이 이제 지수 2000 거의 한 250에서 1450까지 빠지는 지수인데 지수랑 같이 동조하잖아요. 유바이오로직스처럼 또 이제 동조하는 종목도 있다고요. 지수랑 동조. 지수가 바닥을 찍고 나야 얘도 이제 반등하는 또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뭐 지수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는 평이한 흐름이구나 싶어도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3개월 차, 4개월 차, 5개월 차에 눈에 띄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에 이제 거의 한 몇 월이요? 이게 7월 달이면은 거의 바이오 제약 이 직전 사이클에 거의 이제 끝이죠. 끝. 8개월 차니까 8개월 차. 8개월 차 가서 8개월 차 이제 거의 말이죠. 7월 21일이면 8개월 차 있어서도 후반부 거기서 갑자기 이제 폭등시키기 시작하더니 그 8월 달 9개월 차 초입까지 10거래일 딱 급등시키니까 주가는 33,000원.
지금 몇 배 올랐어요? 7배 올랐죠. 7배. 그러니까 다 이게 바이오 제약은 같이 그 섹터들이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오르고 얘가 덜 오르고 이런 구간들이 아니고 바이오 제약의 제반 종목들 안에서 어떤 친구는 열흘 보름을 얘가 팍 주도하면서 얘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4배 5배 6배 팍 하고 올라가고 또 어떤 시점은 전혀 앞선 딴 친구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물량 받는 구간들 가져갔다가 어느 시점 갖고 거기서는 또 얘가 또 2주 3주 팍 올려쳐갖고 또 5배 7배 만들고 요런 양상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내일 모레 5개월 차부터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이면 내년 2월이죠. 그때까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또 보여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또 이런 종목도 나와요. 대웅 같은 종목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얘는 9개월 사이클이 다 지나고 나서 거기서 막 대폭등이 나와요. 그쵸? 11월에서 이제 그 3월까지 4개월 차까지는 오히려 지수에 좀 동조하는 듯 하면서 빠지고 그리고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거기까지 그러니까 9개월 끝날 때까지는 오르긴 오르고 주가가 그래도 한 7배 가까이 올리긴 올라도 굉장히 이게 뭔가 1, 2, 3, 4하고 모범적으로 오른 것처럼 돼 있다가 다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 거의 뭐 연말 돼갖고 이제 LG전자 뭐 현대 위아 올려칠 때쯤 돼갖고 거기 가서 대폭등이 나오죠. 거기 가서 12월 달 가서 이건 바이오제약 사이클이 다 종료 9개월은 종료되고 그냥 얘는 연장전 가가지고 혼자서 막 이제 폭등 나오는 거. 이때 아마 대웅, 유나이티드 제약, 바이넥스 이런 게 아마 12월 달 연장전에 가갖고 폭등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녹십자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녹십자도 그때 상당히 또 특징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19년도 11월, 12월, 1월 여기까지는 그냥 평이한 듯 그런 양상을 주다가 이제 5개월 차죠. 제 5개월 차. 제 5개월 차인 요 20년도 이제 3월 달 여기 와서 보면은 들었다 놨다는 뭐 똑같은 건데 좀 서로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녹십자 확 때려 눕히고 3월 달 초. 그리고 또 확 하고선 이제 지수가 아직 뭐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또 한 30% 정도 이틀 동안 폭등 나오고 또 확 때려 눕히고 확 들고 그 뭐 돌아놓고 보면 뭐 뒤에서 보면 이제 쌍바닥인데 그게 그런 모양 주고선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 가져가니까 얘도 오히려 8월 달 9개월 차가 지나고 나서 다음에 1월 달이니까 연장전까지도 그냥 끌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결국 55만 원까지 올려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별로 그 급등을 막 강하게 시키는 시점 그리고 이제 4개월 차, 5개월 차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거기에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있는 대중들을 하여간 뭐 한 주라도 더 이제 던지게 만드는 그 작업 과정들도 서로 비슷한 듯 또 상이한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것들 요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또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그 5개월 차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도 이 5개월 차 흐름들 맞이하는 또 시점들인데 초반부 시점 직전 마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월 차 이제 초반부 시점들 지수 급락에 있어서 초반부 시점은 슬쩍 동조하는 척하다가 반면에 지수가 이제 한 1900 무너지는 자리 거기부터는 이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하나씩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했던 게 또 지난번 사이클들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5개월 차 여기는 두 가지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맞물릴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지수가 빠지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은 동조와 비슷하게 어느 시점은 디커플링 비슷하게 어느 시점부터는 종목별로 팡팡하고 또 치고 올라가는 지수는 바닥을 안 찍었는데 그런 과정들 다 여기에 좋은 학습과 또 예방과 또 시뮬레이션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이거 오늘 카운셀링은 이게 뭐 카운셀링 업로드 영상이 아니고 거의 1시간 스트리밍 수준이 돼버렸네요.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